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20살이 되던 해 나와 몇몇 친구들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다. 우리 모두 가난했다. 가진 것은 두 손과 젊은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저 녀석들은 다 똑같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 결국 비슷한 삶을 살겠지. 그 말이 내 귀에 꽂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니, 나는 다르게 살겠다. 같은 출발선이어도 다른 길을 가겠다. 그해 봄 우리 앞에 기회가 찾아왔다. 한 상인이 마을을 찾아와 말했다. 서울에서 인력 구한다.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내 친구들도 눈이 반짝였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 가면 위험해. 실패하면 더 가난해질 수도 있어. 또 다른 친구는 말했다. 어차피 가도 힘든 일뿐일 텐데 그냥 여기서 농사나 짓자.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가지 않으면 다시는 못 간다. 나는 부모님께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다. 너무 위험하다. 여긴 그래도 우리가 아는 곳이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알고 있는 곳에서만 살면 새로운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길을 만들러 가야 합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마을을 떠났다. 기차 안에서 우리는 웃고 떠들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 두려움조차 설렘으로 느꼈다. 이 두려움 너머에 새로운 길이 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현실은 냉혹했다. 일자리 줄은 길었고 우리를 쓰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첫날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봤지? 괜히 왔다. 돌아가자. 그러나 나는 말했다.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일 다시 해보자. 이튿날 나는 가장 먼저 줄을 섰다. 땅은 차가웠고 손은 얼어붙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한 인부가 말했다. 너 일할 줄 아나? 따라와라. 그날이 내 첫 일터였다. 일은 곧했다. 하루 종일 짐을 나르고 손에는 피가 맺혔다. 그러나 나는 웃었다. 좋다. 나는 이제 길 위에 있다. 밤에 돌아와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한 걸음 갔는가? 대답은 예였다.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났다. 힘들다. 차라리 집에 돌아가겠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그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다 떠나도 나는 남겠다.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는 사람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나는 그 길을 찾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해봤어. 정말 끝까지 해봤어. 그 질문이 나를 새벽에 일으켰고 다시 줄을 서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더 큰 기회를 잡았다. 현장에서 인정받고 임금도 오르고 조금씩 신용도 쌓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다. 더 큰 일거리를 맡게 되었고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친구들은 또 말했다. 이번엔 너무 크다 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다시 마음속으로 말했다.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이번에도 잡아야 한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첫 큰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같은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나는 첫 큰 기회를 잡았을 때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현장 감독이 나를 불러 세웠다. 정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공사의 인부가 많이 필요하다. 너 할래? 나는 바로 대답했다. 예, 하겠습니다. 그때 친구 몇 명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말했다. 야, 그건 위험하다더라. 다치면 치료비도 못 받는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위험하다고 피하면 평생 여기서 벽돌만 나른다. 난 더 큰 길로 간다. 그렇게 나는 인생 첫 큰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공사는 거칠고 힘들었다. 날씨는 춥고 현장은 항상 시끄러웠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먼저 나가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했다. 감독은 종종 나를 보며 말했다. 이 친구 참 별나. 저 추운 날에도 한 번도 빠지질 않네. 그 칭찬 한마디가 나를 더 움직였다. 하지만 문제는 곧 찾아왔다. 경험이 부족했던 나는 계산 실수를 했다. 자재를 잘못 주문했고 그로 인해 공정이 지연됐다. 감독이 나를 불렀다. 정군, 이건 내 책임이야. 다시 해.
그날 밤 나는 현장에서 혼자 남아 실수를 바로잡았다. 손은 얼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나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공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감독은 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좋다. 너는 끝까지 가는 놈이구나.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깨달았다. 같은 기회를 받아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어떤 동료는 화를 내며 일을 그만두었다. 이래서 뭐하냐? 돈도 안 주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나도 떠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생각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이 길을 못 올 수도 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리고 나는 남았다.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 몇 주 밀린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감독은 내게 더 큰 일을 맡겼다. 이번에는 너한테 사람들을 맡기겠다. 잘해봐라.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섰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기회를 살리는 사람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둘째, 끝까지 버팁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기회도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나는 그 첫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 돈이 늦게 나와도 버틸 것,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날의 일을 돌아보며 적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그 습관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한 번 더 시험한다. 첫 기회를 붙잡았다고 끝이 아니었다. 더 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위험도 더 컸다. 친구들은 또 말했다. 이번엔 진짜 무리다. 이번에 잘못되면 다시는 못 일어선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해야 한다. 이번에 성공하면 길이 완전히 열린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두 번째 기회에서 벌어진 갈등과 유혹,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하겠다. 그 선택이야말로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의 길로 들어선 결정적 순간이었다. 두 번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첫 번째 프로젝트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장 감독이 나를 불렀다. 정군, 이번에는 너한테 팀을 맡기고 싶다. 인부 10명을 데리고 현장을 책임져라.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잘못되면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10명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웠다. 이번엔 너무 크다. 실패하면 끝이다. 아니, 이번이 기회다. 성공하면 길이 완전히 열린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대답은 아니었다. 아직 나는 끝까지 간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좋다.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다음날 나는 감독에게 말했다. 맡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좋다. 이번엔 네가 책임자다. 하지만 명심해라. 결과가 안 좋으면 네 책임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이,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유혹이 다가왔다. 어떤 거래처에서 찾아와 말했다. 정 사장, 이 자재 대신 우리 거 쓰면 단가를 낮춰줄게. 남는 돈은 당신 몫으로 챙기게.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돈은 항상 필요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길을 넓히는가? 아니면 길을 막는가? 대답은 분명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 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가겠습니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더니 돌아갔다. 나는 그 순간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자재값이 예상보다 비싸졌고 예산이 빠듯해졌다. 몇몇 동료는 불만을 터뜨렸다. 사장님, 그냥 좀 타협하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우리가 오늘 편한 길을 택하면 내일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길은 어렵게 가야 제대로 남습니다. 며칠 후 폭우가 쏟아져 현장이 물바다가 되었다. 작업은 멈췄고 일정은 지연됐다. 팀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대로 가면 늦습니다. 사장님, 포기합시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끝까지 안 해봤다. 오늘 밤부터 펌프 돌려서 물 빼고 다시 시작한다. 나부터 현장에 남겠다. 그날 밤 나는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 펌프를 돌렸다. 손은 시리고 몸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팀원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사장님 혼자 둘 수 없죠.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길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보여준다. 내가 멈추지 않자 그들도 다시 걸었다. 며칠 후 공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기한을 마쳤다. 감독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가 이번에 포기했다면 이 프로젝트는 끝장이었어. 잘했다. 여러분, 같은 기회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결국 길을 엽니다. 이번 경험은 나에게 더 큰 확신을 주었다. 길은 두려움 너머에 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오지 않았다. 더 큰 프로젝트, 더 큰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는지 이야기하겠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겨우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다. 계약을 맺은 발주처에서 담당자가 갑자기 바뀌었고 새로 부임한 관리자가 현장에 와서 차갑게 말했다. 계약 조건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일정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를 포함한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는 이미 폭우 때문에 한 차례 지연을 겪었고 겨우 만회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다시 문제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임시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 팀원이 말했다. 사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아무리 해도 기한 못 맞추면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팀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차라리 지금 철수하는 게 낫습니다. 손실만 보고 끝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사실 나도 두려웠다. 이번에 실패하면 내 명성뿐 아니라 회사의 신용까지 잃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해봤어? 끝까지 해봤어? 아직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진다고.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킬 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어떤 기회를 받아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내 재산, 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끝낼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더 뛰고 더 버티고 더 생각해야 할 뿐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가장 나이 많은 팀원이 입을 열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남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작업조를 2배로 늘리고 야간조를 운영하기로 했다. 나부터 현장에 남았다. 그날 새벽 나는 작업등 아래에서 땀에 젖은 옷으로 철근을 나르고 있었다. 한 젊은 인부가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길은 내가 먼저 걸어야 열립니다. 그날 이후 현장은 달라졌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피곤해도 웃었고 힘들어도 서로 격려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에 해내면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같은 기회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멈추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밟고 나아갑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끝까지 갈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며칠 뒤 다시 발주처 관리자가 현장에 찾아왔다. 그는 공정이 예상보다 빨라진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속도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가 해냈다는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돌아간 사람들까지 다시 돌아오고 현장이 완전히 살아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의 핵심인지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은 점점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프로젝트 초기에 우리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현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하던 하청업체 대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직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속도가 붙었다고
다시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함께 갑시다.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악수를 청했다. 그날 이후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떠날 때는 변명했던 이들도 돌아올 때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장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걸.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낸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특별회의를 열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핵심 공정을 맡기고 기존 팀원들에게는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세상에 새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부터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낮에는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이제 진짜 해내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때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길을 아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먼저 길을 걸어가니 사람들도 다시 길로 돌아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된다. 몇 주 뒤 공정은 계획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고객사로 보내는 보고서마다 긍정적인 수치가 찍혔다. 발주처 관리자가 다시 현장을 찾아왔다. 정 회장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만회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날 밤 나는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언덕이 남았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해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에서 확신을 보았다. 이번에는 누구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으면 길도 잃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와야 길이 완성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 현장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일정은 앞서갔지만 자금 사정은 여전히 빠듯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제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어떻게 내 개인 재산까지 내놓으며 프로젝트를 지켰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겠다. 마지막 한 달을 앞둔 날, 나는 전 직원을 한자리에 모았다. 현장 한쪽에 임시로 세운 연단에 올라서자 수십 쌍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긴장과 기대가 함께 서려 있었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달 전 이 현장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돌아왔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획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말을 들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성공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마지막 언덕 앞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외쳤다. 끝까지 갑니다. 순식간에 현장 전체가 술렁였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외쳤다. 끝까지 갑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 대답이 내가 듣고 싶던 말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야간 작업을 늘리고 내가 가장 먼저 현장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기 전까지 나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명예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완성합시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결의에 찬 얼굴로 바뀌었다. 그날 밤부터 현장은 다시 불타올랐다. 기계 소리는 밤새 멈추지 않았고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나는 매일 현장을 돌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갑시다.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우리 곁에 있으니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으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길은 넓어지고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달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다. 자금이 다시 빠듯해지기 시작했다. 재무 담당이 보고했다. 회장님, 남은 예산으로는 마지막 자재를 사기 어렵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도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좋습니다. 방법을 찾읍시다. 내 개인 자산이라도 담보로 걸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끝까지 가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해내면 우리의 이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누군가는 밤새 철근을 날랐고 누군가는 자재를 직접 구해왔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은 기회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불꽃을 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금 조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내 전 재산을 걸고 프로젝트를 살려낸 순간,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회사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이야기하겠다. 마지막 한 달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재무 담당이 달려와 긴급 보고를 했다. 회장님, 마지막 자재 대금이 예상보다 20% 더 올랐습니다. 지금 남은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 상태로 밀어붙이다간 회사가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조정하거나 공정을 늦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만약 이번에 잘못되면 회사뿐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해봤어? 정말 끝까지 해봤어? 아직 아니었다. 나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 전 재산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끝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재무 담당에 놀라 물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실패하면 개인 재산까지 잃으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의 길은 더 넓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은행장은 나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끝내려면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내 개인 소유 토지와 집을 담보로 잡으십시오. 당장 대출을 실행해 주십시오. 은행장은 잠시 망설였다. 이 금액이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 나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은 없다. 오직 앞으로만 간다. 다음날 자금이 현장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 숙연해졌다. 한 젊은 직원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밤부터 현장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밤새 일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 냄새를 맡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달이 끝나면 우리가 이긴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힘을 냈다. 며칠 후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 끝났다. 기계가 멈추자 현장은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그리고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가 해냈다 하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땅에 주저앉아 웃었다. 나는 그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길은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걸었다.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기회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계산만 하다가 멈추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걸어갑니다. 그 차이가 부자가 되는 길과
가난으로 돌아가는 길을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깨달은 부의 본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현장이 조용해진 그 순간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나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연단에 섰다. 그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현장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돈은 바닥나고 사람들은 떠나고 계약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떤 이는 벌써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다. 같은 기회를 받고도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이 땅 위에서 부자가 되는 길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여러분, 돈은 잃을 수도 있고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현장을 걸었다. 시멘트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철근에 맺힌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였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길은 두려움 너머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걸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거기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했다, 시간이 없었다, 여건이 나빴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변명을 찾지 않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부자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해봤습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회가 사라졌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은 걷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그때 한 걸음 더 가길 잘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해본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